노숙자야, 뭐야? 할머니 여기서 나가주세요.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나도 여기 고객이에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정말. 여러분, 한 은행이 단 하루 만에 수백억 원을 날려버렸다면 믿으시겠어요? 75세 할머니 한 분이 초라한 모습으로 은행에 들어가셨는데 직원들은 이 할머니를 노숙자로 오해하고 모욕을 주며 밖으로 내쫓아 버렸죠. 그런데 다음 날 그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단 한마디 하시는 순간, 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지금부터 펼쳐질 통쾌한 복수극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마지막 반전은 정말 소름 돋거든요. 새벽 5시 반. 영숙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똑딱똑딱. 침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영숙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5세의 몸이지만 하루도 쉴 수 없었어요. 부산 신항 일대 최대 물류창고 단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힘내자.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이 사업을 키워왔어요. 작은 창고 하나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월 15억 원의 임대료를 받는 거대한 물류단지까지. 그 누구도 믿지 못했던 일이었죠. 세면대 앞에 선 영숙의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하얀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옅은 화장을 했어요. 약부터 먹어야지. 부엌으로 향한 영숙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약통들을 바라봤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비타민.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늘어난 약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어지러웠어요. 내가 약을 먹었나? 영숙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기억이 흐릿했어요. 분명히 일어나서 약을 먹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안 먹었나? 요즘 이런 일이 가끔 있었어요. 작은 것들을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었죠. 의사는 경미한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했지만 영숙은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먹자. 안전하게. 영숙은 당뇨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1시간 전 잠결에 이미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물류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영숙은 괜찮았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 말이야. 오늘은 새로 들어오는 업체 담당자들이 온다더라. 네,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물류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가?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움도 심해졌습니다. 영숙은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해 보였고요. 사장님, 오늘은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영숙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니야, 괜찮다고.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영숙은 고집을 부렸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괜찮지 않으세요? 제가 운전기사님께 말씀드릴게요. 박 과장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순간 화가 났어요. 내가 75살이라고 해서 다들 그렇게 보는 거야? 난 아직 멀쩡하다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도중에도 몸이 휘청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에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은행에 가야 해. 임대료 입금 확인. 왜인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건 다 흐릿한데 그것만큼은 명확했어요. 사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박 과장이 다시 물었지만 영숙은 이미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나는 은행에 가야 해. 중요한 일이 있어. 영숙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서면 거리에 선 영숙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정했던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머리도 바람에 날렸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휘청휘청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영숙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저 할머니 괜찮나? 왜 저래? 술 마신 건가?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영숙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으니까요. 은행을 찾아야 해. 하지만 어디가 은행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걸음 더 걸어가자 익숙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다. 은행 간판이 보였습니다. 영숙의 얼굴에 잠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거기가 우리 거래은행이야. 맞아. 사실 정확한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판단할 수 없었죠. 영숙은 마지막 힘을 내서 은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 흐트러진 모습, 창백한 얼굴.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저혈당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은행 앞에 선 영숙.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영숙의 얼굴을 스쳤어요. 잠깐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지러웠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영숙은 벽에 손을 짚고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깔끔한 인테리어, 줄지어 선 창구들, 정장을 입은 직원들. 여기가 맞나? 기억이 흐릿했어요. 분명히 여기서 거래를 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창구 쪽을 보니 젊은 여직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이달 실적이 거의 1등에 가까웠거든요. 이번 달만 더하면 신입 중에서 1등이야.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 은행에 들어온 지 6개월. 민지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어요. 성과를 내는 것. 특히 고액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었죠. 그때 시야 끝으로 이상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민지의 눈에 비친 영숙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흐트러진 옷, 헝클어진 머리,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설마 노숙자? 민지의 얼굴에 혐오감이 스쳤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영숙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영숙은 힘겹게 민지가 있는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민지는 영숙을 대충 흘끗 보고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혹시 물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어지러워서. 영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은행이에요. 물은 편의점에서 사셔야죠. 민지는 여전히 컴퓨터를 보며 말했어요. 영숙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영숙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아,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슨 업무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민지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 창구의 동료 직원이 민지를 쳐다봤어요. 민지는 순간 의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일하는지 보여줘야겠어. 민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혹시 계좌 개설이신가요? 그렇다면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셔서 다시 오세요. 아니에요. 저희 회사가 여기서. 영숙이 말하려고 했지만 민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다른 고객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용건을 명확히 정리해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영숙은 당황했어요. 머릿속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가 우리 회사 거래은행 맞죠? 물류센터 임대료가. 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혈당 때문에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민지는 더욱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세요?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왜 저래? 말이 이상한데? 민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민지는 경비원을 부르기 위해 손을 들었어요. 영숙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발, 잠시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민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경비 아저씨, 여기 좀 와주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모두 영숙을 쳐다봤어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하지만 경비원이 이미 다가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나가셔야겠어요. 경비원이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 고객이에요. 영숙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마세요. 경비원이 영숙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몸에 힘이 없었거든요.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은행 입구까지 끌려온 영숙. 그때였어요. 발이 문턱에 걸렸습니다. 아, 영숙이 그대로 넘어졌어요. 엉덩방아를 찧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넘어진 할머니를,
초라한 모습으로 바닥에 앉아 있는 그녀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넘어진 충격 때문일까요? 영숙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어요. 나는 김영숙이야.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부산신항 물류단지, 내가 사장이야. 그리고 이 은행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월 15억. 내가 이 은행에 월 15억을 입금하는 고객이야. 영숙의 눈빛이 변했어요. 바닥에 앉아 있는 채로 그녀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영숙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는 영숙의 모습은 달랐어요. 몇 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혼란스럽던 눈빛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내가 김영숙이야. 영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산신항 일대 최대 물류창고 단지의 주인. 월 15억 원의 임대료를 받는 사업가.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일궈낸 사람. 그런 내가 방금 기억이 또렷하게 돌아왔어요. 물 한 잔을 달라고 했을 때의 차가운 시선. 경비원에게 끌려나갈 때의 굴욕. 그리고 문턱에서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들. 영숙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어요. 이 은행과 우리가 얼마나 큰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영숙은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국내 1위 택배회사, 2위 이커머스 업체, 그 외 수십 개의 물류업체들. 이들이 매월 지불하는 임대료가 모두 이 은행 계좌로 들어와요. 연간 거래액만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 고객을 이렇게 대한 거야?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느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키워왔죠.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 하나로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운전기사 김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해운대구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영숙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뭔가 해야 해.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박철수 회계사. 20년간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보세요, 철수 씨?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 영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약을 잘못 먹어서 정신이 혼란스러웠던 것부터
은행에서 당한 굴욕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럴 수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박철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 더 이상 그 은행과는 거래할 수 없어. 사장님, 잠깐만요. 계약 해지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물류업체들과의 계약도 생각해야 하고 법적인 절차도 복잡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이런 큰 결정을 감정적으로 내리시면 안 돼요. 파급 효과가 너무 클 거예요. 영숙은 잠깐 생각했어요. 박철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철수 씨, 내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언제 감정적으로 결정한 적이 있어?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존중의 문제야.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가장 정중한 정장을 꺼냈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모습이었죠. 내일은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영숙은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몸에 대봤습니다. 오늘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부산 물류업계를 이끄는 사업가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말이에요. 밤이 깊어갔지만 영숙은 잠들 수 없었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영숙은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 세상에는 자신처럼 겉모습만으로 판단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이가 많다고, 옷차림이 변변하지 않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변화가 필요해. 영숙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영숙은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속에서도 오늘의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차가운 시선, 냉랭한 목소리, 그리고 바닥에 넘어졌을 때의 굴욕감. 하지만 영숙은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진짜 김영숙을 보여줄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영숙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사장님. 박철수 회계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역시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한 보람이 있네요. 오늘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은행에 도착했을 때 영숙의 심장은 차분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당당한 걸음으로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과 박철수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어제 그 할머니 같은데?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의 초라한 모습과 지금의 당당한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영숙은 천천히 민지의 창구로 다가갔어요. 박철수가 옆에서 따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어제의 떨리는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저는 신앙 물류단지 김영숙입니다. 영숙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제 저에게 어떤 대우를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순간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그분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제 자신이 내쫓은 그 할머니가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박철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김영숙 사장님의 회계사 박철수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박철수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시죠. 파일을 펼치자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계약서들이 나타났어요. 김영숙 사장님과 이 은행의 연간 거래 규모입니다. 총 200억 원이 넘어요. 민지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200억 원? 네. 국내 1위 택배회사, 2위 이커머스 업체를 포함해서 총 47개 물류업체의 임대료가 매월 이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박철수의 설명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저에게 물 한 잔도 주지 않고 쫓아내셨죠. 영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 안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지점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직원이 급히 상황을 알렸던 거예요. 지점장은 영숙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김영숙이라는 이름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이 지점의 가장 중요한 VIP 고객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김영숙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지점장님, 더 이상 사과는 필요 없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하나예요. 계약 해지 통보를 하러 왔어요.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계약 해지요?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47개 물류업체와의 모든 거래를 이 은행에서 철수하겠어요. 박철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다른 은행과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거래가 이전될 예정이에요.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200억 원 규모의 거래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어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이 은행의 진짜 모습이에요. 바로 그때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점장님, 큰일 났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류업체들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김영숙 사장님을 따라서 모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도미노 효과가 시작된 거예요. 물류업체들도 영숙의 결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영숙은 단순한 임대업자가 아니라 동반자였거든요. 지점장이 민지를 돌아봤어요. 최민지 씨,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제발 한 번만 더. 하지만 영숙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박 회계사님 가요. 네, 사장님.
두 사람이 은행을 나서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그날 오후 부산 지역 경제 뉴스에서 이 소식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부산신항 물류업계 거래 규모 200억 원 이동. 영숙의 결정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컸던 거예요. 은행 안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지점장은 민지를 질책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숙의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계약 해지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부터 영숙의 핸드폰은 쉴 틈이 없었어요. 김영숙 사장님, 저희 은행으로 거래를 옮겨주시면 어떨까요? 부산 지역 주요 은행들이 줄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2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부산제일은행으로 가려고 해요. 박철수에게 말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어요. 부산제일은행이요? 그 작은 향토은행 말씀이신가요? 맞아. 규모는 작지만 오랫동안 부산 사람들과 함께해온 곳이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중시하는 곳에서 거래하고 싶어. 부산제일은행은 정말 작은 은행이었어요. 하지만 그곳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김영숙 사장님, 정말 저희 은행을 선택해 주신 건가요? 김 원장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대형 은행들도 많은데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을 봐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보죠. 영숙의 말에 김 원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부산제일은행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영숙만을 위한 VIP 라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장님, 혈당 체크기와 당뇨 환자용 간식을 준비했어요. 직원이 세심하게 준비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만약 몸이 안 좋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바로 119에 신고하겠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배려를 받은 건 처음이에요. 그때부터 영숙의 이야기가 부산 물류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김영숙 사장님이 은행을 바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류업체 사장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은행 때문이래요. 정말요? 그런 일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지역 언론에서도 주목했어요. 물류업계 거물이 은행을 바꾼 진짜 이유. 기사 제목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영숙은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옷차림이 변변하지 않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편 영숙이 떠난 그 은행은 큰 위기에 빠졌어요. 지점장은 본점에 불려가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한 겁니까? 본점 임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하루아침에 200억 원 거래가 사라졌어요. 민지는 다른 지점으로 좌천됐어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고객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 강사의 말이 민지의 귀에 박혔어요.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서비스예요. 민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영숙의 이야기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산 지역 금융업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고객 응대 매뉴얼을 바꿔야 해. 각 은행들이 직원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외모나 나이로 고객을 판단하지 말 것.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존중을 보일 것. 새로운 원칙들이 만들어졌어요. 영숙은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산 노인의료복지센터에 기부를 하려고 해요. 박철수에게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얼마나 기부하실 건가요? 1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박철수가 깜짝 놀랐어요. 10억 원이요? 나 같은 경험을 하는 노인들이 없어야 해요. 치매나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싶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복수가 아니라 더 큰 선행을 하시네. 영숙의 이야기는 이제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진짜 실력은 겉모습이 아닌 실제 성과에서 나온다. 이 말이 경제계의 새로운 명언이 됐습니다. 6개월 후 영숙은 부산제일은행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건강검진 받으실 거예요? 은행 직원이 친근하게 물었어요. 응, 고마워. 영숙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로 짓고 있는 노인 의료복지센터가 보였어요. 김영숙 치매케어센터. 간판에 적힌 이름을 보며 영숙은 뿌듯해했어요. 그때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전국 은행들이 저희 사례를 고객 서비스 교육 자료로 사용한대요. 영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네. 고객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도 새로 만들어졌고요. 영숙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부산 신항의 물류창고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일궈낸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따뜻한 변화들. 영숙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됐어요. 부산 사람들이 말합니다. 김영숙 할머니처럼 살자. 진짜 힘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영숙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니까요.